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가졌다 그러거든요.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받는 공생관계.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밥 먹으면 오줌 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 똥을 싸는데 이 뿌리에서, 뿌리 끝에서 탄수화물이 나와갖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먹고 작물을 크게끔. 근데 그 미생물은 받아먹고 뭘 했느냐? 우리가 준 비료. 그 토양 속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량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료를 많이 주고 미숙 대비를 많이 돼갖고 불용화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기만 해도 작물은 잘 되는 거예요. 콩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 때문에 되지 않습니까? 가지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아주 부실부실합니다. 땅 살리기라면 좋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실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통기성이 좋아지죠. 산소 공급 잘 되죠. 뿌리 잘 벗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게 이렇게 되죠. 곰팡이가 일단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잠깐만요. 미숙 퇴비를 내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내시면 돼, 같이. 그럼 사장님들이 냈던 선분이 됐던 개분이 됐던 그 퇴비도 발효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멀칭을 하는데 예. 멀칭을 해도 뭐 수분을 그렇게 많이 쉴까요? 이 멀칭을 하게 되면은 심기 열흘 전에 구멍을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구멍을 뚫어놔야지. 예, 그렇죠. 멀칭을 빨리 할수록 토양에서 지온이 높아지면 미생물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니까 분해는 더 빨리 되죠. 구멍 갖고도 예, 예, 빠지죠. 그래서 이제 20일 전, 한 달 전에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다. 미스티만 쓰면. 예, 이것만 쓰면은 뭐 그냥 바로 심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멀칭을 해야 그러니까 그거 저를 땅 살리기 예, 멀칭 해주세요, 멀칭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토양은 가지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토전인데 비 오면 이렇게 딱딱하죠? 허미 끝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대를 꺾어놓거나 뭐 볏짚을 넣게 되면 이제 이게 통기성이 좋아져갖고 물 빠짐도 좋아지고 뿌리도 잘 뻗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양분, 수분,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추비를 주게 되면 이제 양분이 과다되고 떨어지면은 이제 양분이 고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수세가 폭발되고 개화불량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은 가지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절간이 일정해지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니까 불량과 고가가 훨씬 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잘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작물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질소는 한 포대에 20kg짜리 몇 프로 들어있어요? 46%. 어떤 분이세요? 46%? 사장님, 제가 이거 상품 하나 드릴게요. 37,000원짜리 공부자. 예, 이따 꼭 받아 갖고 가셔요. 그래서 이게 46%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료를 다량의 원소라고 그래갖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철, 아연, 망간, 구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작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작장애가. 이게 토양 속에 다 들어있는데 결합돼 있어서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 그래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걸 풀어주기 때문에 별도로 미량요소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럼 우리가 붕소 300평에 몇 킬로 넣어요? 붕소? 붕소 안 넣어보셨어요? 붕사. 붕소에 저거 별도로 넣으면 한 3kg짜리는 넣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예. 300평에 3kg 이상 넣으시면 안 돼요. 오이는 6kg, 300평에, 3kg짜리 가고 오이는 600평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비료, 원형 복합비료 보면 거기 붕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비료만 가져도 충분한 거예요. 그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것만 풀어줘도 충분하다. 그래서 별도로 안 넣어도 괜찮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이 소나무 밖에 있는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양분을 막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죠. 30m 돼도. 이 뿌리는 농도가 아주 고농도예요. 고농도. 가지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근권 확보가 잘 되고 뿌리에 영양 공급이 잘 되죠. 근데 우리가 미숙퇴비라든가 비료를 많이 넣게 되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내려.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게 돼? 탈수가 생기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입금마른병 생겨버리고요. 특히 부추 이런 것들, 부추, 달래, 파 이런 것들이 다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농도가 고농도 버리면은 작물이 흡수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 퇴비 많이 넣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박이라든가 미숙퇴비라든가 이게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 보여드렸잖아요. 거름 없으면 살라고 엄마 찾아 산말리 찾아간다니까요. 그 가지 뿌리에 장애를 주는 원인이 이 미숙퇴비가 부패 세균 때문에 이게 오염돼서 제일 문제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좋은 미생물이 죽고 나쁜 미생물이 많아갖고 그리고 과도한 시비, 염류장의 영양의 불균형, 통기성 불량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환경이 부정하면은 세균 발달이 안 되고 뿌리가 괴사가 일어나죠. 예? 그 양분 수분 흡수가 억제되죠. 가지에 시드름병이 나타나죠. 시드름병.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니까 병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이 뿌리가 정상일 때는 물, 영양분을 잘 흡수했는데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 오옥신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뿌리 끝을 건드려 버리면 병균이 침입해 갖고 잠자는 곰팡이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드름병 이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장님 수강료 많이 내셔야겠네. 도움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작물의 뿌리를 장애를 주는 병원체가 식물의 기생 선충, 가지에도 이 선충 많거든요. 병원성 곰팡이가 뿌리에 감염돼 버리면 후자리균, 피시um, 나이족티냐 이게 이제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고요. 이게 세균이 감염되면 이제 물음병이 생겨 버리고요. 이 작은 뿌리 파리가 이제 뿌리 도관을 잘라놔 버리면은 낮에는 시들고 저녁에는 깨어나고 이러다가 며칠 있으면은 여기에 역병균이라든가 시드름병이 침입돼 갖고 나는 죽는다고 죽는 겁니다, 이게. 그 이상 기상에 의한 이제 생육 상태인데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 기능이 약화되면 양분 흡수가 이게 첫째 안 되죠. 웃자람, 초세가 약해지죠. 잎에서는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꽃은 개화불량이 나타나죠. 이게 화합이나 이게 잘 안 되죠. 열매는 착과불량이 생겨버리죠. 가지가 구부러지고 뭉텅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뿌리만 튼튼하는 거는 땅을 살려야 되겠죠. 근신역변.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를 조사해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해야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농사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이제 평당 올해 10만 원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그냥 7만 원만 하면 훌륭하시죠. 올해 10만 원 하시면은 5만 원은 우리 이금난 실장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예. 우리 실장님이 우리 농사 지시는데 여러분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계신 거거든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실장님 같은 열정적인 분이 없어요. 일을 왜 할까요? 우리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와서 교육을 해도 우리 사장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 버리면은 메시지 전달이 안 돼. 오늘 와서 제가 교육을 해도 문 밖에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혹시 공감대 형성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전달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한번 올해 변화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제 가지 농사 한번 지어보죠. 이제 모종을 이렇게 이제 침지 처리하는 겁니다. 물 200리터에 타갖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육묘장에다가 뿌려도 되고요. 가지 이렇게 이제 이건 여주의 이제 시설 가지거든요. 이렇게도 심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총채벌레를 잡아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총채벌레는 생활사가 토양에서 1년에 한 10세대 정도 발생되거든요. 한 번에 알을 500마리 낳습니다. 500마리. 그래서 이 충진뚝이라는 입제가 있어요. 요걸 갖다가 이게 100평용인데 50평이나 70평에다가 기본적으로 토양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넣게 되면은 이 생활사가 이 뭡니까? 총채벌레는 땅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땅에서 부화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요거 잎질로 뿌리는 거예요. 잎질로 전체. 예, 마지막 노타리 칠 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꽃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하우스인데 노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가지가 열리죠. 이렇게 쪽쪽.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가지에 이제 응애가 제일 문제되죠. 응애. 예? 가지 응애를 잘 잡아주셔야 돼. 근데 응애약을 아무리 줘도 잘 못 잡아요. 원인은 발생 초기에 약을 제대로 뿌려야 되는데 애국은 시켜서 대충 살포하고 응애 안 죽는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잎을 제거했으면 추비를 살포하고 이걸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응애나 총채는 초기 방제를 못 해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에 저희가 하나로 더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응애, 총채, 진딧물, 보조제 요거 잘 죽습니다. 요것만 주려는 게 아니라 등록된 약재 줄 때 이걸 같이 주는 거예요. 내성일로 와갖고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이걸 같이 섞어주시게 되면 잘 듣고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 가지가 이럽니다. 응애가 내 피 다 빨아먹는다. 응애는 안 잡아주고 가지만 안 자란다고 한다. 이거죠. 이 응애 피해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전박이 응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참원지 응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응애약은 약주적마다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이 실장님이 여러분들 가지를 사진 찍어 갖고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보내온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 실장님이 보내준 여러분들의 농사의 문제점이 지금 설명했는데 이게 다 있다고요. 이제 가지를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게 되면 이제 연면 살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된 약재 줄 때 이 FF백은 뭐냐면 질소 흐름을 조절해주고 절간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량과 고가를 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소나무, 삼나무 추출물인데 요거에 500리터용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로 뜨고 이제 가지에 솜털역병이라든가 세균성 병이 왔을 때 탄저병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이 약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약주적마다 우리가 어차피 여행제를 주든지 칼슘을 주니까 대신 요걸로 대체해 주시게 되면은 분량과 고가도 훨씬 덜 나오고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연면살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를 따고 나면 잎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잎을. 근데 이 어떤 분들은 그냥 잎을 한 번에 사람 사서 싹 다 버리거든요. 그렇게 따 보면 그 위에 분량가 나오죠. 잎을 한 번에 제거를 확 해버리면은 분량과 고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잎이 한 7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완전히 따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왜 일어나는가? 나쁜 미생물, 역병, 단저, 곰팡이, 균핵병. 요게 이제 이렇게 2년차, 3년차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우리 사장님 밭들 매일 집어넣으니까 분쇄해서 그냥 파쇄해서 그냥 노타리 쳐버리니까 잠복이 더 많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지에 있는 잎도 이제 곰팡이, 역병균이 떨어져서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환경만 맞아 떨어지면은 10일, 20일 간격으로 우리가 농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만 맞아 떨어지면 토양에서 잠복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균이 때문에 우리가 농약 칠 필요가 없죠. 농약 장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성 이 미생물, 병원성 곰팡이를 먹고 살죠. 우리가 지금 탄저, 곰팡이, 역병 이런 것들이 90%가 곰팡이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그러면 가지, 오이, 토마토에 곰팡이가 붙어 있다?
이것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온도 습도만 맞아 떨어지면 언제든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체가 먹고 산다는 것은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줘. 썩는다는 것은 밥이 신다. 썩는 거죠. 두부가 신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먹으면서 배설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이 밥이 신다, 곰팡이, 두부가 신다, 이것도 다 나쁜 미생물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화는 이제 양질의 탭이죠. 근권 미생물. 그래서 양질의 탭이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가지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근권 미생물 엑스칼리버를 종자에다가 처리할 때 이제 심지 처리하고 한 달에 한 번 관지해주면 돼요. 200평에다가. 그래주면 아주 비료 흡수율도 높고 뿌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는 이제 뿌리의 공세는 병원균이기 때문에 세포벽을 녹이고 병원균 성장을 억제시키고 활성 물질이 나와서 가지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 성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족 원인이 이제 우리가 인산 성분은 거지만 부족이 안 됩니다. 이 강산성일 때, 악화일 때 유효도가 이제 결핍 증상을 유발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밭은 유효 인산 요구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죠. 가지 심고 나갖고 이렇게 이제 가스가 나오죠. 아랫잎이 이렇게 아모니아 가스 말려드는 것들. 또 위에 잎이 쪼그라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스테비아나 이런 게 들어 이런 것들 이거죠. 이거 아모니아 가스 나와갖고 이렇게 되는 거. 노지에서도 이거 생겨요? 엄청나게 눈 거예요. 노지에서 생겼다 그러면 원인은 이제 아랫잎에서부터 이제 황화되고 연맥 사이가 타갈색이 되고 유기질 비례의 부분이라는 과다, 이제 유박이라든가 미스테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우스에서는 아주 심해져 이게. 노지에서도 생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료 주고 나면 이렇게 됐다. 이거 아질산 가스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노지에서도 여름철에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비료가 과다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가지가 아주 초세가 아주 떨어진다. 비료를 줘도 잘 안 된다.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요소를 한 포를 20kg짜리 하루 전에 녹여놔요. 그러고 나서 한 1000평이나 1200평에다가 초세가 극히 떨어졌을 때 그거 주시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여주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가지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저보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 집에 가지가 다 순이 멎었어. 하우스 건데. 그래갖고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켰더니 나중에 가지가 쫙 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달 찬바람 나면 또 가지가 엄청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창 열려갖고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칼리버 4봉이나 요거 5봉에다가 요소 한 포에다가 해갖고 쫙 씌워버리면 새로운 뿌리가 쫙쫙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았을 때 요것도 가스장애입니다. 이것도 산성토양에서 이거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질산 가스요. 예예. 요거요. 예예. 이 산도가 낮은 토양에서 아까 요거는 산도가 높은 토양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산도가 이제 좀 높은 토양에서 많이 나타나고 아까 요거는 아질산 가스는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하엽이 많이 이렇게 되죠. 이 열과도 많이 생기죠. 열과 생깁니까 여기도? 이게 이제 가물다가 열과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추비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갔거나 질소가 과다됐을 때 이게 생겨버립니다. 특히 가물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고요. 이제 요철과 요게 이제 요철이 생기는 것도 있죠. 원인은 이제 3월 월동만 착행해서 많이 상단보다 하단에서 자꾸 초세가 약할 때 단가지보다 장가지 품종에서 이제 많이 생겨버리고요. 호르몬을 전면 처리할 때도 이런 것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호르몬 처리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호르몬 처리할 때 FA100을 물 한 마리에 4cc 내지 5cc 타서 주시면은 이 호르몬 농도 장애가 훨씬 덜 일어납니다. 요거를 가지 할 때 무조건 처리해 주시면 좋아요. 이 돌가지, 여기 이게 많이 생기죠. 첫 번에 딴 가지들. 온도가 낮았을 때, 개화 전후 17도 이하, 고온이었을 때 이게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 돌가지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가지를 턴널 재배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기에 냉을 덜 받으면 돌가지 훨씬 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냉 때문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FA100을 갖다가 옆면 살포해 주게 되면 냉해 방지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착과불량, 요게 이제 8월 달에 고온이었을 때 이게 많이 생기죠. 또 밀식했을 때. 그래서 이 가지는 연면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넓게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해주시고요. 넓이가 얼마나 괜찮을까요? 우리는 70 정도 심어요. 90 심으면 더 좋죠. 90. 예. 그 정도. 80에서 90 정도. 그래서 이제 토양의 지력에 따라서 토양이 거름 없는데 넓게 심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토양이 올해 70 심었는데 너무 좀 배다. 그럼 10cm 더 늘려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거름량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토양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가 되면 이제 고온 재배 시 영양 부족에서도 생겨버리고요. 밀식 재배를 피하고 제때 저격해주고요. 착과 밑으로 새잎은 확보해줘야 된다. 아무리 저게도. 근데 이게 새잎 이상 따버리면은 새잎을 따는 게 아니라 가지 밑에까지 다 따버리지. 그래 버리면 이제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꼭지 쪼금병도 이것도 많이 생깁니다. 호르몬 고농도였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생겨버리고 일조 부족했을 때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이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밭에 이게 또 많이 일어나죠. 하엽이. 이런 것들 많이 안 느껴요? 여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옆면 살포할 때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은 토양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옆면 살포할 때 MgO23이라고 있어요. 황산고토 500리터에 1kg 정도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뿌리고 나면은 한 4, 5일만 돼도 여기가 FA100과 같이 섞어주시면은 연맥과 연막 사이가 탈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출정마다 가끔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요거 뿌려주시면 금방 녹록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망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망간을 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만 풀어주더라도 이건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다 되거든요. 이때도 연면살뺄 때 이걸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부족해버린 이제 뿌리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토양만 잘 만들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아까 사장님들이 얘기했던 시드름병, 신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 이제 곰팡이 한 하나씩 뽑으죠. 뿌리에서는 이제 모잘락병, 반시드름병, 거름병, 신가루, 이 곰팡이, 품마른병, 뭐 이런 것, 솜털력병 이런 것들이 문제되죠. 사진 봐가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반신우조병이죠. 이게 이게 청고병입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 청고병도 이게 나타나면 이건 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게 해야죠. 근데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만 줬다 그러면 내려가면서 역병 모양 쭉 내려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미스텝이다. 그래서 가지 농사는 일단은 여기 두둑을 지금 2줄로 심잖아요. 180에서 골을 탑니까? 몇에서 골 탑니까? 골과 골 사이 한 200 정도 돼요. 200? 200에 70cm씩 타는 거잖아요. 근데 배토를 할 때 관리기로 쳐올려요? 아니요. 그럼 트랙터로? 네. 아니 근데 가운데가 거북이 등 모양 만들고 하는 거죠? 네. 될 수 있으면 거북이 등 모양 만들어 놔 주셔야 돼요. 두둑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두둑은 높고 이랑은 깊게. 이거 해야지. 배수 관리해서 승부 나는 거예요. 배수 관리해서.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십사는 거고요. 이 거름병 있죠. 이거 고온 다습에서 노지 재배에서 나대 온도가 높고 통풍 불량 요게 많이 생기죠. 이랑을 높게 통풍과 과습을 방지하고 제때 저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약재로는 이런 약재들이 있죠. 이런 약재 줄 때 엑스칼리버 골드를 같이 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FA100 하나로 뚝 줘도 되고 요거 이 거름병도 많이 나죠. 모종은 이렇게 침지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시설가지입니다. 여기. 요건 잘생겼잖아요. 아까 거보다. 예? 여기 흑광이 흑광. 우리 사장님들이 심는 가지는
그 조생 흑광 2호. 그게 식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는 이제 여기가 요 정도 더 길죠. 요거보다 한 3cm 정도 더 길는데 요건 이제 끝부분이 약간 몽툭하고 그 가지는 끝부분이 좀 빠지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냥 흑광. 그냥 흑광, 예? 흑광 2호일 거예요. 저거 그때 이거라고요? 아니, 이건 흑광이고. 흑광이요? 예. 저거는 하우스 대비. 하우스 노지도 해요. 근데 관은 그 사장님들이 심는 것보다 짧습니다. 한 2, 3cm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토양 관리가 중요하고 적절한 자재 선택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의식과 의욕이 중요하고 예방을 잘 하셔야 되죠. 요거는 뭐 시설 재배 쪽이니까 이게 이제 가지 개화된 거죠. 우리 사장님들 가지꽃 이렇게 피던가요? 예? 그러니까요. 가지가 이 암술머리가 쭉 삐져나와야 돼. 이게 짧아버리면 가지가 뭉퉁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꽃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지 꽃잎이 떨어지질 않아. 처음에 열린 가지들이. 꽃잎을 물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쭉 삐져나와야 가지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이걸 쭉 삐지게 나오려면은 우리 사장님들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을 다만 열흘이나 보름을 해줘 버리면은 상품성 있는 가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를 터널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들은 작은 거, 터널도 작은 거 한 120 정도만 세워놔도 돼요. 그리고서 이제 온도가 5월달 되면 이제 급격히 또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낮에 찢어놓으면 됩니다. 하루에 이제 1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놨다가 그 다음에 50cm 이렇게 뚫어놨다가 보름만 세워놔줘도 가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과제 쓰죠? 안 써요? 근데 처음에 열리는 건 써주시는 게 이 단과라든가 이게 훨씬 덜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저기로구나. 그냥 노지라도 처음에 열리는 거 요거를 한 3개나 4개 정도만 시켜주면, 예, 안 쓰죠. 그 이제 정지 작업은 이제 우리 4줄 유인 뭐 2줄 갖고 여기에 형태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온도 관리는 뭐 이건 하우스 거니까. 이 가지에서 질소 결핍 현상 생육지나 줄기 잎이 작아지고 황화되면서 고사되고요. 포기 전체가 왜소화되고 과실이 작아지고 뿌리 발달이 불량해지고 갈변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게 질소가 결핍됐을 때는 그렇게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황결핍 현상 하엽으로부터 황록색이 띠고 잎은 약간 두터워지고 줄기가 가늘며 단단해지고 이렇게 된다. 동결핍 증상 이런 것도 큰 문제 같고요. 인산 결핍 증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칼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마그네슘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정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에서 다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옆면살폴로 여행제, 사정복비 이런 거 해주시면 되죠. 요게 이제 호르몬 결핍인데 뭐 여기는 안 쓰시니까 이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나올 텐데 이런 증상이 날이 추우면 이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가지가 초창기에 제일 이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제가 터널을 조금씩 한번 해보시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지. 예, 초창기에. 이게 이제 가지를 5월 10일경에 저기 해버리면은 첫 수확을 6월 말이나 돼야 수확할 거 아닙니까? 6월 중순. 중순 돼야 되죠. 그러니까 20일만 앞당겨져 버리면 가지 농사 훌륭하죠. 단가가. 이건 모종 때부터 저렇게 나와요. 예? 이 장애가 오는 거는 이제 착과제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농도 장애도 있고 저온에 부닥쳤을 때도 오고 여러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럴 때 F100 이 비아그라 뿌리면 되는 거 이거. 예. 요게 냉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날이 뜨뜻하면 이빨이 이렇게 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때 그걸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신가루병이지 않습니까? 신가루. 이 신가루는 이제 가지는 이제 잎 뒷면에 많이 처음에 생겼다가 위에 올라오잖아, 이 포자가. 이 신가루병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가루병은 이제 그 균사가 침을 박습니다, 침을. 서리빨 박듯이. 그래서 우리가 약을 주게 되면은
그냥 위에만 싹 없어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줄 때 흡수 촉진제라고 있어요. 시판이나 농협에 가면은 그 약을 같이 섞어 주시고 약 줄 때 하나로 뚝을 같이 섞어 주시면은 신가루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 신가루가 이제 밀가루 뿌려놓은 거면 이렇게 되잖아요. 분생포자가 자꾸 퍼지는 거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입 전후면에 발생하면 입 뒷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요게 이제 그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투제를 꼭 같이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곰팡이도 이게 노지에서는 이 병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우스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거는 노지에서 큰 문제가 없고요. 청고병,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잘 잡아주시면 되고, 두둑을 높여주시면 되고요. 이 곰팡이, 이 솜털 곰팡이, 이거 상처난데 이거 많이 나오죠? 이게 여름철에 장마만 졌다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약으로 잡더라고요. 예, 요것도 그 FA100 하나로 또 같이 섞어주시면은 이거 잘 됐습니다. 이 곰팡이는. 특히 곰팡이 잘 잡혀요, 저게. 요게 이제 갈색 부패병 꼭 찢는 데가 여기가 이제 여기 많이 생겨버리죠. 노지에서는 이거 별로 없죠. 없어요. 예, 이 하우스에서 이게 많이 생깁니다. 요거 잿빛 곰팡이. 요거는 생기잖아요, 노지에서. 예, 이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장마 때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장마 때 이것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균핵이 생겨버리면 이제 곰팡이가 날려갖고 옆길로 많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 솜털역병 이게 이거죠, 이거. 균핵병 이거. 이 가루가 날려갖고 이게 이제 노지가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 열흘씩 비가 와버리면 이게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통기성 불량인데 더 많이 생겨버리고요. 하우스에도 많이 생겨버리고요. 요것도 많이 있고요. 계저 바이러스는 이거 있습니다, 이거. 가지에. 그건 이제 이름도 성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계저 바이러스거든요. 요건 이제 초세 유지를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추비를 줘가면서 FA100 하나로 뚝. 요것만 잘 주셔도 이건 잘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요것만 잘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계저 바이러스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총체벌레. 요게 이제 6월 달부터 하는데 1년에 한 10차례 정도 발생이 되는데 한 마리가 500마리씩 알을 낳는다. 그래서 이거는 토양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양사충제 아까 얘기했던 그 충진뚝 잎제를 50평 내지 100평에다 뿌리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생기기 전에 아까 총체액 등록된 약제하고 하나로 더블하고 예방무질로 약을 줘야 되죠. 생겼다고 그러면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밀도는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총체가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총체벌레 생활사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알이 땅 속에 있다가 부화돼 갖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갖고 다시 성충이 됐다가 토양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양사충제와 같이 뿌려주셔야 되죠. 이 총체벌레의 특성은 이제 가지, 오이, 뭐 작물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나죠, 이제. 1년에 10세대에서 20세대 발생하고 시설하우스는 더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게 생겨버리면 가지가 이제 이건 담배나방 때문에 이렇게 생겨버리고 노지에는 이거 좀 생기죠. 담배나방. 예, 요건 약만 잘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딧물 요것도 방제 좀 해주시고요. 담배가루는 뭐 안 생기죠. 생겨요? 잘은 안 생겨요. 이게 하우스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이게 생겼다 그러면은 눈, 코, 입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것도 등록된 약제 줄 때 아까 하나로 더블 그게 아주 잘 듣거든요. 같이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 줄 때는 그 침투제 같이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죠. 담배가루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아까 응애 이 뒷면 보시면 이렇게 되죠. 가지가 내피 다 빨아먹는다고 그러죠. 이거 잘 해주시고요. 참원지응애 이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참원지응애 이게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얗게 되죠. 우리 이 실장님이 사진 보내주셨죠? 이겁니다. 이거 참원지응애, 총체벌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입 뒷면에 피해 연맥, 인맥이 동록으로 변색해서 과실리 동록 피해가 생기고요. 생장점 부위입을 가해갖고 하우스에는 연중 발생하고요. 노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아메리칸 굴파리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가지에 이것도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부화된 유충이 굴을 뚫고 다니면서 옆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방지 안 하면 그냥 하얗게 돼버려요. 이것도 알을 땅에다 놨습니다. 땅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데기 때보다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선충. 이제 미숙태비를 내게 되면 이제 토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이건 오이입니다, 오이. 가지에서도 이 선충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약출적마다 섞어서 주게 되면은 가지 불량과 고가도 덜 나오게 하고, 요거는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신가루병 약출 때 줘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얘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났다가 또 났다가 그랬다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이게 조금 남아 있었나 봐. 그 약준 지가 조금 오래되니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응. 이걸 키웠지 우리 사모님이. 가지 그렇죠? 따기 바쁘니까 약을 제때 못 준 거야. 답은 그거예요, 답은. 그 제때 방지를 놓친 거예요. 가지하고 조금 벗어난 건데 하우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저기 아까 사장님보다 두둑은 잘 넓혀주셨네. 근데 이건 조금 더 이것도 여기 밥 못 사요? 더 이렇게? 조금 더. 아, 이게 조금 허물어지는 게 왜기냐면 이거 멀팅할 때 얘네가 허물어져. 이거보다 원래 조금 더 높아요. 맞아, 이렇게 했을 높아졌는데. 때는. 아 이걸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안 되느냐고. 아너 이 이포 폭을 넓게 이 조금 폭을? 넓게 해달래. 네. 어디 갔어요? 아, 그걸 넓게 하라고. 어디 갔어? 아이고 그거 조정할 수 있어. 이거 여기 조정할 수 있니 넓게 아이고 이거 그거야 뭐 넓게 하면 되는 조정할 수 거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이게 넓으면요. 가지 따기가 좀 나고. 그래서 여기서 20cm만 넓어져도 이거 엄청나요. 양분 여기 20cm? 흙의 토양에 양분을 간직하고 있는 능력이 여기보다 훨씬 더 낮잖아요. 땅이 없어서 그래요. 땅이 좁아갖고 개수를 심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요? 저기 가면은 경천는 가면 오이에는 사람들은 이게 1m 50 나와요. 한 이게 줄이요? 넓어야 된다고. 오히려. 한 줄에 1m 50이요? 이게 두둑 넓이가 1m. 그러니까 두둑 넓이. 그리고 오이는 한 줄이요? 한 줄. 한 줄이지. 그래갖고 양쪽에 벌려서 심지. 오이 심으려고 아주 기가 번쩍해서 또 아니 하우스에 접목하려고. 오이 심어서 그래? 여기 이게 지금 몇이에요? 여기서 아저씨 이거 얼마야? 오이가 가을에 2m야? 괜찮아. 2m 넘었지. 우리 사장님 나보다 적은 것 같은데? 좁아요. 잘 된다. 2m 넘어. 가지에서 저쪽 가지 한번. 2m 20. 2m 40. 우리가 2m 50이거든요. 마지막이 이달 말까지 가기 어렵죠? 설이. 저희가 경험상으로 11월 15일까지 따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이 사장님 댁이 영양제를 가장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하니까 약설이에는 다 버텨요. 그래서 이게 첫 번 설이가 된 얘기가 오지 말아요. 네. 작년에는 약하게 오다가 이렇게 작년에는 조금 10월 저기 17일 날 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설이가 오면은 다 버티는데 강설이가 오면은 못 버티는데요. 저희가 올해 따본 게 11월 15일까지 땄었어요. 대단히 그 전에는 늦게까지 했죠. 11월 달에. 입동 때 되면 대개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날씨가 받쳐주고. 얘기가 튼튼하니까 이 사장님 댁이 10월 늦게까지. 23일이 이제 상강이거든요. 그게 설이가 이제 상강인데 그때가 언제 화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만상이 어떻게 올해 요거를- 두 번 찾아보셔. 좋은 결과. 네. 약설이로서 시작하면은 갈 수가 있고 처음에 댄내기가 버리면 안 되는 네. 거고. 대매기면 얘는 끝이니까. 그 약설이 영양제 조금 주는 게 왔었어요. 근데 그저께 설이 왔어요. 네 왔었어요. 그저께 설이 왔다고 그래서 입장에 좀 이런 거예요. 여기 화요일 날 오늘 몇 평이세요? 아침에 왔을 땐 설이 온 걸 몰라. 새벽 4시에 1800평 왔어. 이게? 네. 3,200개. 3,200개 심으셨어요? 네. 이거 한 필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한 개는 두 필줄이 있는 것보다 한 필줄이 있는 게 효과가 확실히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두 필줄로 갈라지니까 능률이 안 올라. 호박이 오이면 벌써 갔어. 네네네, 턴나래죠. 그렇게 설이에요. 무조건 첫날에는 하겠네.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파주는 가지 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성질들이 다 급하신가 봐요. 4월 25일만 되면 막 온도가 막 영상 8도, 6도가 돼도 막 심어요. 사장님 때문에. 근데 사장님 턴널하는 거 보고 다 저는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다가 5월 5일 날 터널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5월 5일날 터널 네, 하셨다고? 5월 만약에 턴널을 4월 또 25일 날 심으시고? 심어갖고 네. 냉받아 버리면은 5월 네. 5일 날 심은 것만도 못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신고 그 동해 냉해 약을 좀 줘요. 아,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터널을 아, 부직포 터널이라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터널을- 엑스인가 뭐가 그거 엑스무드인가 그걸 담가서 배 그걸 내가 아, 그거에도 그거를 네. 그거가 영적이가 문제가 아니고 와버리면 지금 죽어버리죠. 여기 터널을 하는 게 제일 흙 살리고 터널하고. 사장님 이제- 올해 그거 해보셨잖아요, 터널. 근데 터널을 그거 하고 안 하는 게 하고는 훨씬 더 다 낫잖아요. 개인 사정이니까 많이 그거는 훨씬 얘기할 많이 것도 낫지.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나무가 그 터널 했던 자리가 훨씬 건강하고 훨씬 많이 따는 양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아까 제가 대처를 잘 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3월 25일 날 온도가 매년 떨어져. 4월 25일 되면 바람 불고 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4월 20일 하루를 남기더라도 남겨서 꼭 4월 터널을 해라. 15일 날이요. 네, 우통 다 벗어야 돼 더워서. 네. 근데 4월 25일 날은 서리가 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기후 환경을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안전할 때까지 20일만 씌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비닐로 그냥 저기한 거 하이덴 0.15짜리 갖다 씌워도 돼요. 그래서 그냥 비닐로 구멍만 뻥뻥 뚫어놨다가 우리 박사님 얘기만 들어. 박사님네 그 저기 저 땅 철사는 고르기 이런 거 봤어. 철사는 잘 요거 돼. 이제 1m 20짜리 갖다가 60cm 간격을 내버리면 터널 잘못하면 이게 바람에 날려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근데 60cm만 꽂으면 바람에 아무리 불어도 날아갈 일이 없어요. 좁게. 그렇게 하던가 부직포 30g짜리 갖다가 쓰워도 서리 피해만 막아줘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바람 불으면 부직포 안 찍어도 부직포만 갖다 씌우면 안 날아가. 부직포는 이제 바람이 통과가 돼. 응. 그치. 근데 보온력은 떨어져. 기왕 할 거니까 어. 그냥 비닐을 씌워라. 이게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까 보내드린 그 팜플렛 거기에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는데 네. 될 수 있으면은 9시 전 그리고 이제 5시 이후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나가면 교육 시간 전화 못 받으니까 아,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제품은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전화 주시면 제가 택배로 도착 다 시켜드리니까 공구를 하면은 좀 메이프로 DC 같은 거 없어요? 네? 공동 구입. 공동 구입을 일단 한번 하셔요. 메이프로 DC 예, 해주시고 예. 그러는 거 있죠? 아, 공동 구입을 우리 반장님 하시면 통해서. 네 저기 하시면은 맞아. 저희가 좀 혜택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한번 네, 해보시죠. 네. 우리 반장님 역할이 크십니다. 아니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는 홍동정묘 그 유튜버를 잘 봐요. 예. 근데 이제 한 번도 전화 안 하셨어. 아 보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난 감자 고구마 캐는 거 그거 봤어요. 아, 참, 어제 전에 걸린 생강이 있거든요. 제가 그 논산에서 생강 농사 지시는 분인데, 생강도 보고 다 봤어요. 그, 재작년에 농사를 망해갖고, 이제 작년 농사 망하고, 이제 올해 제 유튜브 보고 하셨는데, 평당 15kg 나와, 그지? 생강은 농약이 필요 없대문요. 아니, 농약 그것도 주죠. 근데 생강 농사는 조금 이제, 잘 지면은 10배에서 15배가 나오고, 못 지면 시도 못 찾는 게 생강 농사거든요.